언론의 불공정한 방송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마치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공천 문제가 심각하여 자체 내 갈등이 많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공천개혁으로 인적 쇄신을 하면은 공천 잡음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이라고 하고 있고, 무난하게 공천하면은 개혁을 포기한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언론의 프레임은 민주당이 공천 문제로 어려워졌다라고 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민주당은 국힘당에 비하면 공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론에는 아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놀라울 뿐인데요. 국힘당은 송파갑 지역에 바로 출마하기 전까지 TV조선 앵커를 맡았던 박정훈을 이유도 명분도 없이 바로 단수 공천해버렸고, 구로구갑에는 YTN 앵커를 맡았던 호준석을 단수 공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힘당 조혜진 의원은 당이 지시를 하여 김해을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13일 날 미리 준비 중이었던 출마 기자회견을 국힘당 김해을 지역 당원들과 시의원들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조혜진의 출마 기자회견을 막아 아예 기자회견도 하지 못했다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내에서는 에라 모르겠다라며 그냥 조혜진을 김해을 지역으로 단수 공천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나오자마자 분노한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은 단일화를 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양산을 지역에 출마 선언한 김태호 때문에 양산을 100여 명의 국힘당 당원들은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병수는 이번에 전략공천으로 북강서갑에 간다고 정해져 이미 출마 중이었던 국힘당 당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국힘당에서 손산용이란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병수가 전략공천으로 온다고 하여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손산용은 지역구 시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국힘당에서는 이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는 공천에 관한 국힘당의 논의가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방송사에서는 일체 이런 내용들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 말고도 친윤파와 검찰 출신들이 대거 총선에 나온다는 것도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꽃에서는 2월 16일부터 17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을 공개하였는데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이 42.6%, 국힘당이 36.2%가 나왔고,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9.8%, 국힘당이 36.3%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이 24.7%, 국힘당이 28.3%, 조국신당이 10%가 나왔고,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5.4%, 국힘당이 34.6%, 가칭 조국신당이 13.6%가 나왔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바탕 한 뒤로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6명이 투표를 하여 이준석과 이낙연의 주장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표결을 하였는데 최고위에서는 이낙연과 김종민을 빼고 전부 다 이준석한테 표를 줬습니다. 따라서 이낙연과 김종민은 화를 참지 못해 밖으로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낙연은 금태섭을 비롯해서 조응천에게도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라고 하지만은 결국 아무 힘도 못 쓰고 33살 어린 이준석에게 개혁신당을 바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이낙연의 자업자득인가요?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옥같은 발언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찰 없이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면은 매주 성당에 가거나 교회 가시거나 또는 사찰에 가시거나 우선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또 내일 잘 되기를 복을 빌거나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개개인의 일상도 자기를 점검하는 매일매일이 있어야지만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는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은 정치 집단이 지난날을 복귀하고 반성하고
그래야지만 내일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빨이 먹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한 거고, 마음을 얻으려면 자기 성찰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성찰 없이 이걸 죄운 갈등 탓이다 라고 한들 제 개인을 사지를 묶은들 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진실은 성찰하는 거울인 거죠. 그 진실은 미래를 나아가는 원동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타파의 항상 초기 화면에 이영희 선생님께서 내 목표는 애국이 아니야. 내 목표는 진실이야. 진실이 곧 애국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위선도 애국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오로지 진실만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밝게 해줄 수가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진실이 메아리가 커져야지만 국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이 투표율을 높이고 결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